토지의 등록에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면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역시 면적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34회 때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34회 어떠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뭐 난이도는 높지 않고 기존에 나왔던 거 그냥 숫자만 바꿔서 이제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이제 올해 2023년도에 유행됐던 게 하나가 바로 킬러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35회 때도 만약에 지적 파트 쪽에서 킬러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면적 쪽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PPT 강의 노트 2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면적을 정리할 때 어떤 내용들을 면적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간단하게 키워드만 한번 보고 갈게요. 면적이란 무엇이냐?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면적 측정 대상, 측정 방법, 그 다음에 단수 처리,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인데 이쪽 부분까지는요. 의의부터 단수 처리까지는 기존의 기출문제 많이 나왔고요. 출제 빈도는 이제 측정 대상하고 단수 처리 쪽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34회 때도 이 단수 처리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러면 만약에 난이도를 좀 높인다. 난이도를 높여서 어떤 킬러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이 파트 부분이 난이도 조절하는 과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내용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적이란 무엇이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토지의 우리가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면적이라고 하죠. 아니,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지의 넓이예요.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면적이다라고 칭하죠. 근데 여기서 넓이는 무슨 면적이다?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겁니다. 항상 시험에 이게 경사면상이다, 경사면상의 넓이다, 지표면상의 넓이다 그러면 다 틀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토지가 경사가 지어 있다. 경사가 지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지적도라든 이면도에 등록할 때는 이 경사면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수평면에 투영된 요 길이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면적이에요. 이해하셨죠? 경사면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면에 투영된 길이를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면상의 값으로 넓이로서 면적을 나타내요. 자, 측정 방법 대상인데요. 우리 법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라 이겁니다. 제가 용어에서 세부 측량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이라는 것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는데 이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초 측량이었어요?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계, 좌표, 면적. 특히나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이 바로 뭐냐면 세부 측량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죠.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해라? 측정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부 측량을 실시할 때는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경위 측량이라는 것과 평판 측량이 있는데
이 경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거리를 관측을 해서 경계점에 대한 좌표를 산출해 나가는 측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점에 대해서 좌표를 만들어냅니다. 경위 측량을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각거리를 이용해서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위거를 구하고 경거를 구해서 좌표를 우리가 산출해내요. 근데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아마 지금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왜냐면 현재 이 평판 측량이라는 것이 지적 측량 방법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측량 방법인데요. 삼각다리 위에다가 네모난 나무 판자를 얹고 나무 평판이라고 하는 그 판을 얹어 놓고 엘리데이드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조그만 소형 엘리데이드 측량 기구가 있는데 엘리데이드를 통해서 방향이라든지 거리를 관측을 해서 도회적으로 이렇게 도회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위를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이 좌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필재 면적은 좌표법, 정확히 따지면 좌표면적 계산법이에요. 좌표면적 계산법이고요. 좌표면적 계산법이고 평판은 이렇게 도회 형태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좌표를 알 수가 없죠. 좌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필지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이 필지의 면적은 좌표면적 계산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좌표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필지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소형 장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길이가 한 30cm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면적을 측정을 하게 돼요. 전자 면적 측정기법에 의해서 이 필지의 무엇을 면적을 구하게 된다 이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경위를 통해서 세부 측량을 했다. 그랬을 때는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전자면적기에 의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죠. 틀렸어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좌표면적 계산법하고 전자면적 측정기법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는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합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체크만 해서 일단 보시고요. 자, 이렇게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좌표면적 계산법하고 전자면적 측정기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이 지문이 중요하겠죠.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라. 이 지문 하나. 두 번째,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을 했다. 그죠? 그러면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면적 계산법에 따른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면적은 면적을 측정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면적은 요거 기억나시나요?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면적은 장에만. 여기서 장은 뭘까요? 공부 중에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배운다? 면장.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여기서 장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면적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죠.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적 측정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는 결국은 세부 측량을 실시를 했느냐 세부 측량을 실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면적은 언제 측정을 한다?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라 이렇게. 세부 측량 자체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파트가 나와요. 자, 지적 공부 자체가 지금은 측정 대상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적 공부 쪽에서 정리가 될 거고요. 또한 토지 이동 파트 쪽에서 또한 지적 측량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니까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그런 거구나라고 그냥 넘겨가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 부분은. 자, 지적 공부가 이제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거든요.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해야 돼요. 지적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으니까 새롭게 지적 공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 측량이라는 것을 해요. 그럼 복구 측량은 무슨 측량이다? 넓은 의미의 세부 측량입니다. 요거 한번 써보고 갈까요?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초 측량이라고 했냐면은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기초 측량. 여기서 지적 기준점은 몇 개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여기 뒤에다 뭐만 붙이면 측량을 붙이면 이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이 3개만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이니까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면을 제작성할 때 도면을 제작성은 어떤 경우냐면 도면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도면에 이제 경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경계가. 그리고 지번이 그려지고 지목이 그려져 있는데 이 도면 자체는 예를 들어서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 당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도면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도면이 훼손이 되거나 마모가 돼요. 도면의 제작성은 도면이 훼손이 되거나 마모가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번이라든지 지목 이것이 불분명할 수 있단 말이죠. 지번이라든지 지목이 불분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이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도면의 제작성이에요. 자, 도면의 제작성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도면의 제작성은 별도의 뭐를 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을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세부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세부 측량 대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도면의 제작성은 지적 측량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 공부라는 편이 끝나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냐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게 돼요. 자, 토지 이동 지금 우리 처음 나눈 거 아니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측량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하는데 토지 이동과 관련된 측량은 전부 다 무슨 측량? 세부 측량이다 이겁니다. 그 용어의 정의에서도 했었고 지번을 설명할 때도 한번 했었고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대표적인 측량을 요하는 것들 이런 거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 사항을 새로이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면적 측정 대상이죠. 근데 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합병이라든지 지목 변경이죠. 합병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각 필지 면적을 별도로 측정할 필요 없고 그냥 무엇 하면 돼? 합산만 하면 돼요. 그죠? 합산하면 된다. 여기 써 있네요. 그냥 합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 필지 면적을 그냥 무엇 하면 돼? 합산을 하면 돼.
별도의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1의 전이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대로 바뀌었다. 그럼 이렇게 두 줄로 그어요. 두 줄로 긋고 여기에 대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당연히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면적 측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조사 또는 측량이라는 걸 통해서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이죠. 등록사항 정정. 그러니까 등록사항 정정부터 볼까요? 등록사항 정정은 말 그대로 등록사항에 무엇이 있을 때 오류가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등록사항에 무엇이 있을 때 오류가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건데 경계를 정정한다라든지 면적을 정정할 때는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돼요. 그러나 이 부분이 핵심이죠. 위치를 정정하고자 한다. 위치를 정정하는 경우는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목이라든지 소유자는 면적과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위치 정정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도면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위치를 잘못 등록한 거야. 위치를 잘못 등록을 해서 위치를 바로 등록을 해요. 정정을 해요.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지웁니다. 이게 위치 정정이거든요. 즉 여러분들 이제 위치 정정의 개념은 말 그대로 위치만 바로 잡는 거예요. 위치만 바로 잡는 거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면적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에 가면 우리가 지적 측량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지적 측량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근데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측량 대상이에요. 측량인데 한마디로 다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예외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데 경계 보건 측량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경계 보건 측량이라는 게 뭐냐?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어 있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다? 도면에만. 그럼 보건은 어디에다 해야 돼? 보건은 지상에다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게 경계 보건 측량이야. 그럼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경계 보건 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와서 경계점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딱 설치해주고 가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별도로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경계 보건 측량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 현황 측량은 뭐냐면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B가 소유하고 있는데 B가 건물을 졌어요. B가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요게 경계잖아 지금. 경계를 지금 넘어갔죠. 침범했죠. 근데 경계 자체는 도상 경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A가 이상하다 경계를 침범한 것 같은데 하고 현황 측량을 떠봅니다.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황 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지상에 이러한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과의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황만 측량을 해서 경계를 침범했는지 침범하지 않았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이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마지막 지문에 이런 지문이 등장을 해요.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이렇게 만약에 경계보건 측량 시,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그러면 그때는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자, 보통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고 측정하지 않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요거예요. 합병. 합병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경계보건하고 지적 현황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도면의 제작성이라든지 위치 정정이에요. 좀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기초 측량이긴 하죠. 왜 측량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면적을 측정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면적은 우리가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측량의 어떤 반대적인 개념인 기초 측량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측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다면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면적 측정 기법을 통해서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면적을 측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적을 등록을 해야 돼요. 측정을 하게 되면 면적을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려면 면적을 결정을 해야 돼요. 면적을 결정을 해서 끄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끄수 처리를 통해서 모든 게 끝나면 그 다음에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끄수 처리다 시행령에 보면 67조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34회 때 시험에 나왔죠. 34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워낙 우리가 면적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틀리지 않습니다. 자, 600분의 1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이쪽 원칙이에요. 원칙은 축척이 뭐 1000분의 1이라든지 1200이라든지 2400이라든지 3000, 6000 이러한 부분들이 원칙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하고 이거랑 구분해 놨느냐? 이 두 개는 대부분 일단은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은 필지의 어떠한 경계가 굉장히 정확해요. 정밀도가 높아요. 경계에 대한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이 부분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체크.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 있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작성 비치하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은 아무데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였거나 확정 측량하게 되면 경계점이 전부 다 좌표로 등록이 돼요.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경계점이 뭐로 등록된다? 좌표로 등록이 돼요. 또한 축척 변경을 실시를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데 자, 첫 번째 등록 자릿수 볼게요. 원칙적인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정밀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는 등록 자릿수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원칙은 그냥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는 거죠. 1, 2, 3.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0.1, 0.2, 0.3 이렇게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떠한 수치를 보느냐? 0.1이라는 숫자를 봐요.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은 0.1을 보고 원칙에서는 1을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최소 등록 면적의 개념이에요. 즉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했더니 0.1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즉 0.1 미만일 경우에는 0.1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여기서는 1, 2, 3, 4로 등록되기 때문에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을 해요? 1 미만일 때는 1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200분의 1 시행,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축척이 1200분의 1인데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0.7이 나왔어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얼마로 등록해라? 1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600분의 1인 지역에 600분의 1인 지역에 면적을 측정했더니 0.08이 나왔어요. 0.08이 나오면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되냐면 0.1보다 작았으니까 0.1 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단수 처리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제곱미터의 한 자리니까 하나 더 보는 거예요. 0.05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올리고,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5 앞에 있는 요 숫자 1이면 2로, 2면 3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0.05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 버립니다. 버리고요. 그러면 0.05를 초과하고 0.05 미만도 아닌 것은 정확히 0.05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5 앞에 있는 요 숫자, 5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수라 그래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5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무엇하고? 버리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4.47이에요.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역에서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14.47입니다.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요게 0.07이잖아. 7이니까 얘를 올려줘서 14.5로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14.42다. 그러면 얘는 0.05 미만이잖아. 0.0이니까. 그럼 얘 이 숫자를 어떻게?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14.45다. 그러면 얘는 0.05 딱 걸쳤죠.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수예요. 이 값이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니까 짝수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려서 얼마로 결정을 해? 14.4로 결정을 하게 돼요. 만약에 13.35다. 걸쳤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수가 홀수죠. 그거 올려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13. 얼마로? 13.4로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요 개념이에요. 지금 설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지우고 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14.46이다. 그럼 얼마로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니까 14. 얼마로 5로 등록하면 되겠죠. 14.22더라. 그럼 얼마로 14.2로. 그죠? 14.25다. 1호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로? 14.2로. 걸쳤으니까 앞에가 지금 뭐야? 짝수니까 버리는 거죠. 걸쳤죠? 앞에가 홀수니까 올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이렇게 단수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거보다 자릿수가 하나 빠지는 거니까 0.5부터 0.5. 0.5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올리고 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그럼 정확히 0.5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수예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14.6이다.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0.6이니까 0.5를 초과했잖아. 올려줘야죠. 15로. 이때는 올려서 얼마로? 15로 결정을 하고
14.4다. 그럼 0.4니까 0.5 미만이니까 14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14.5면 정확히 걸쳤죠. 이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수잖아. 짝수죠? 이거 버리는 겁니다. 버려서 14로. 13.5면 걸쳤죠? 홀수죠? 올려줘야 돼요. 항상 5에 걸쳤다. 5에 걸칠 경우에는 결정은 짝수가 정답이 돼요. 짝수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0 또는 짝수일 때는 그냥 버리는 거고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하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적도를 가지고 보면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전체 7종의 법정 축척이 있어요. 제가 써볼게요. 500분의 1이 있고 600분의 1이 있고 1000분의 1이 있고 1200, 2400, 그 다음에 3000, 그 다음에 6000 이렇게 7종류가 있어요.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이렇게 몇 종류가 있다? 7종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5 곱하기 6은 30이다 이렇게 딱 외우세요. 5 곱하기 6은 30이다 하게 되면 500 다음에 1000, 600 다음에 1200, 1200 다음에 2400, 3000 다음에 얼마? 6000, 500 다음에 요 1000, 600 다음에 1200, 2400, 30, 6000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큰 축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무엇이다? 큰 축척이야. 축척이 클수록 정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르는 기준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0.1까지 가는 거고 여기는 1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여기다 이제 플러스 무엇?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 600은 아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은 보통 축척이 500이에요. 500인데 10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고 4000이 될 수도 있어요. 6000이 될 수도 있어요. 6000이. 그래서 보통 여기서 조심할 것은 1000이라든지 3000이라든지 6000이 주어지면 이쪽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풀 때 조심할 것 1000분의 1하고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이 나오면은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와 같이 1000이라든지 3000이라든지 6000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하고 3000하고 6000이 나오면 반드시 단서 조건이 있는지를 꼭 봅니다. 만약 꼬리에 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다라고 해놓으면 원칙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요? 원칙이 아닌 예외 규정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34회 때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죠. 자,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 이 부분은 혹시라도 나오면 킬러 문제인데 뭐 제가 이게 법조문에 같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방위각의 각치라든지 종횡선의 수치라든지 거리를 구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경우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올리고 5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이면 어떻게 된다? 올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보시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라고 써 있죠. 우리 아까 보면 41.46이면 여기까지 구하려는 수죠.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수면 요거잖아. 요게 5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올리고 5인 경우에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올리고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만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단수 처리에 자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이면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여기까지. 자, 요게 4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수예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수, 다음 숫자가 5를 초과했죠. 0.06이니까 0.06이니까 0.05를 초과했잖아. 그랬을 때는 올려줘야 되니까 14.5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0.4니까 0.04니까 0.05 미만이니까 버려야 돼. 45.4로 결정을 할 것이고 45.45는 걸쳤죠. 딱 5에 걸쳤잖아. 근데 구하려는 수의 끝자리, 구하려는 끝자리의 수가 짝수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45.4. 얘는 홀수니까 올려야 되겠죠. 45.6 이렇게 됩니다. 자, 원칙은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자, 0.6이니까 0.5를 초과했네요. 그러니까 올려줘야 돼요. 46으로. 45.4는 0.4니까 0.5 미만이니까 버려야 돼. 45. 44.5 걸쳤죠? 구하려고 하는 끝자리의 수가 짝수네 버립니다. 44. 걸쳤네요. 홀수니까 올려야 돼요. 44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뭐가 주어지냐면은 측정 면적이 주어집니다. 즉 산출 면적이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산출 면적이 주어지면 자, 여기 있으니까 요걸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산출 면적이 주어지고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산출 면적이 주어지고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출 면적이 주어지면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이냐 원칙이냐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출 면적이 14.46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결정하라 그랬어.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결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얼마로 결정할까요? 결정 못 합니다. 왜?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어떤 조건이 빠졌냐면 이것이 600분의 1이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이냐 아니면 그냥 원칙이냐가 빠졌단 말이야. 만약에 축척이 얼마면 축척이 1200분의 1이면은 14점 얼마로 등록이 돼야 돼요. 축척이 1200분의 1이 되면은 0.5 미만이잖아. 0.46이니까 얼마로 결정이 되냐면 14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축척이 얼마로 주어지면 만약에 축척이 600으로 주어지면 얼마로 결정이 돼야 될까요? 14점 얼마로? 14.5로 결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조건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했다고 하면 조건에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했다라고 주어지면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경계점이 반드시 뭐로 등록이 돼요? 좌표로 등록이 돼요. 그럼 얼마로 결정을 해야 돼요? 14.5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그 만약에 축척이 3000분의 1로 주어졌어요. 3000분의 1로 주어지면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14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14로 0.5 미만이니까. 근데 여기에 3000으로 주어지고 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이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14.5로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축척이 1000분의 1하고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이 나왔을 때는 단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할 것. 그다음 이제 킬러 문제가 나오면 이쪽이라 그랬죠. 자,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이렇게 나오는데 등록 전환일 때는 허용 범위 이내일 때하고 허용 범위 초과인데 여기서 허용 범위를 구하는 식은
0.026의 제곱의 m 루트 f라는 식으로 허용 범위를 구해요. 허용 범위를 구하는데 이건 나중에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그쪽 부분 가서 등록 전환 가서 분할 가서 복구 쪽에서 축적 변경 복구 쪽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드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등록 전환일 때는요. 등록 전환일 때는 우리 면적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등록 전환일 때는 임야 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면 안 돼요. 임야 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 대장에 등록하면 안 되고 새로이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새로이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하고요.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상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를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킬러 문제. 여기서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이거든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 돼요. M은 축척인데 축척이 만약에 3000분의 1이다. 축척이 300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를 대입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300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6000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척이 3000분의 1 이하일 때는 얼마? 6천. 3000일 때도 6천을 넣고 6000일 때도 6000을 넣는 거예요. 이 킬러 문제입니다. 그 다음 분할일 때는 우리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100이다 면적이 그럼 이거를 두 필지로 나눴어요. 나누면 여기에 면적을 측정하고 측정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뭐가 있으면 안 돼? 증감이 없어야 돼요. 즉 분할 전에 어떠한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이 없어야 돼. 그랬을 때 이제 분할했을 때 요게 만약에 30이고 얘가 만약에 67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가 나와? 97이 나오죠. 그죠? 근데 원면적은 얼마야? 1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허용 범위 이내일 때 A 이꼴 0.026의 제곱에 M 루트 F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눕니다. 면적에 따라 나누고요.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공보상의 면적이라든지 경계를 정정하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얘는 30이고 67이면 97이니까 100이 안 나왔잖아. 100으로 맞춰줘야 돼. 그러면 이제 무게를 달아볼게요. 그냥 얘는 3이고 30이고 70이니까 대략적으로 1대2 정도의 비율이죠. 면적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30에다가는 플러스 1을 주고 67에다가는 플러스 1을 줘서 31로 결정하고 69로 결정을 해서 10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분할의 경우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면적에 따라 나눈다. 초과할 때는 정정하고요. 축적 변경. 이 부분은 나중에 어디에서 토지의 이동 파트에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요. 축적 변경일 때는 역시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요. 허용 범위 0.026의 제곱의 M 루트 F인데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면적. 그러니까 전면적이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후면적.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면적은 축적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대장상의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후면적은 뭐냐면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해서 측정된 면적의 개념이야. 그러면 기존의 대장상의 면적과 측량을 해서 얻어진 면적이 서로 똑같아야 돼. 같지 않단 말이에요. 또 같지 않았을 때 우리는 허용 범위를 구해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냥 기존의 면적으로 가자. 초과할 때는 후면적으로 가자. 요게 축적 변경에서 설명해 드리는데 요게 축적 변경에서는 킬러 문제, 킬러 문항. 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복구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지적 공부 복구할 때 나올 거예요. 자, 복구할 때는 이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외우세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측량합니다. 합병일 때는 그냥 합산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됐었던 것만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됐었던 거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요 세 개만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등록 전환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편이죠. 이 등록 전환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됐으니까 앞으로 시험에 킬러 문제다라고 나오면 이쪽이라는 거예요. 요게 킬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량이 적을 경우에는 지금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요 세 개는 토지 이동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다시 정확하게 자세하게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공부 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그다음 분할. 또 분할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 면적은 필요한 자리까지만 계산을 하고 결국 원면적하고 어때야 돼요? 원면적하고 일치해야 돼. 원면적에 일치하도록 산출 면적에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요게 키워드. 큰 거 항상 올리는 거. 올리는 것은 어디에서 올린다? 큰 것에서 올립니다. 요게 키워드예요. 큰 것에서 올려서 정하되 그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는 산출 면적이 어디에서 올리는 건 어디에서 큰 것에서 올립니다. 항상 여기 질문 아직 안 나왔거든요. 보시면 시행령 19조에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질문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긴 하지만 킬러 문제, 킬러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일단 분할의 경우에는 원면적과 일치해야 돼요.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 면적에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올리는 거 어디서 올려? 큰 것에서 올립니다. 근데 다음 숫자가 같아요. 그럴 때는 산출 면적이 큰 것에서 올리더라. 항상 큰 것에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 이것도 킬러 지문이에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은 이렇게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XY로 이렇게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좌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면적 측정하고 면적 측정했을 때 원면적하고 어때야 돼? 일치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많은 경우예요. 많았다. 그러면 버려야죠. 많았다 그러면 어때? 버려야 돼. 버리는 것은 작은 것에서. 여기 키워드예요. 자, 다시 분할 전 면적보다 많았어. 더 큰 거죠. 그럼 버려야 돼. 항상 버리는 건 어디에서? 작은 것에서 버리는 겁니다. 그 반대로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즉 100이 나와야 되는데 99가 나왔어요. 그럼 올려야 되겠죠. 항상 올리는 건 어디에서? 올리는 것은 큰 것에서 올리더라 이겁니다. 자, 역시 얘도 시험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출제 어떠한 그 공인중개사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인다 그랬어요. 난이도를 높인다고 해서 우리 지적에서 12문제가 나오면 3, 4문제씩 높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봤자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자, 다시 경계점 좌표 등록 비치지역. 자, 원면적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많았다. 많으면 버리자. 버리는 건 어디에서? 작은 것에서. 적었다. 그 올려야 되겠네. 올리는 건 어디에서? 큰 것에서. 항상 올리는 건 어디에서? 큰 것에서. 버리는 건 어디에서? 작은 것에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 축척과 거리와 면적과의 관계.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번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몇 번 출제됐다? 2번 출제됐습니다. 축척은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거리분의 도상거리예요. 그러니까 실제거리와 도상거리를 알면 우리는 축척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한 실제 면적과 도상 면적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축척을 구할 수 있는데 요 면적이니까 여기는 제곱의 개념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축척이 1000분의 1이라고 1000분의 1. 1000분의 1이고 여기가 5cm예요. 5cm하고 여기가 5cm고 여기가 3cm예요. 여기서 5cm하고 3cm는 도상거리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무엇을 구하시오? 필지에 대한 실제 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무엇 하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5cm와 3cm는 무슨 거리? 도상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실제 면적을 물어봤어요. 그럼 도상거리를 뭐로 바꿔주면 돼? 실제 거리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실제 거리는 축척에다가 곱하기 도상거리를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축척이 얼마? 1000. 1000에다가 곱하기 도상거리 5cm니까 미터로 따져볼게요. 0.05m죠. 0.05m니까 50m예요. 50m. 그쵸? 50m고 여기서 3cm니까 0.03. 0.03을 하게 되면 30m가 되겠죠. 두 개 곱하면 돼요. 그 면적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 1500. 1500 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3 곱하기 5 하면 여기가 15죠. 15cm 제곱이죠. 여기다 넣으면 돼요. 축척이 얼마? 1000분의 1. 이 값이 얼마? 제곱 이꼴 실제 면적 모르고 도상 면적 15cm 제곱이에요. 15cm 제곱이다. 이렇게 됐을 때 15cm 제곱이었을 때 여기가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실제 면적을. 그럼 여기서 보면 15cm인데 요게 단위는 제곱미터잖아요. 뭐 좀 지금 시점에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서 1000분의 1을 제곱하지 마시고 공을 2개를 지우세요. 공을 2개를 지우면 단위가 제곱미터로 바뀌어. 그럼 10을 제곱한 100이죠. 100 곱하기 15 하니까 15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2개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방식? 이 도상의 거리를 실제 거리로 바꾼 다음에 실제 면적을 구하는 방법. 아니면 3 곱하기 5 하면 도상 면적이 나오잖아요. 도상 면적이 15cm 제곱이니까 여기다 축척을 1000을 대입을 해서 실제 면적을 구하는 방법. 2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패스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기출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면적입니다. 여기까지가 면적인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보세요. 여기까지는 크게 뭐를 벗어나지 않는다? 기출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34회 때도 단수 처리 쪽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잘 들었어. 근데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에 와서 일단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넘어가요. 이거 나중에 어느 파트에서 토지 이동 파트에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지 이동 파트 쪽을 토지 이동 쪽에서 면적을 다 관련된 면적을 다 설명하면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단수 처리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먼저 정리하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접어놨다가 잠깐 접어놨다가 토지동 파트 쪽에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면적 쪽으로 와서 보시면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면적이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